안녕하십니까, 최호빈입니다. 제 강의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풍경 있죠. 이 풍경이 좀 많이 바뀐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겠나요? 네, 이 칠판이 좀 바뀌었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칠판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게 좀 더러워 보이는 거는 이제 좀 아까 전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하면서 좀 잔상이 좀 남은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칠판이 하나 새로 생겼으니 저도 이제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마침 제가 원래 쓰던 것도 있네요. 여기 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국어 강의를 좀 많이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역사 강의에 좀 중점을 더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현대사 파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이제 배우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수립부터 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이제 지내고 있는지, 그런 이제 북한의 안부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본과 중국 같은 이제 주변 나라들의 이제 역사적인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현대사가 펼쳐질 건데, 사실 현대사는 지금 우리와 사실은 가장 밀접한 그런 역사잖아요. 그 경제 파트도 그렇고 정치 파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역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어 강의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역사 강의를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수립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죠, 그 전에. 그 광복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수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임시정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 임시정부의 그 정통성을 이제 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할 강의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민주화 운동 파트를 이제 설명할 때는 그런데 저는 교과서 내용대로 제 정치 뭐 제가 뭐 청소년이라서 정치 성향을 뭐 뚜렷이 아주 막 어른들처럼 막 뚜렷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그런 견해 없이 전 교과서에 기술된 대로 교육과정대로 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좀 민감하신 분들도 그, 그 교과서를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지금 가장 옳은 역사 강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배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수립이 이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 그런 걸 말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냐 하면 그 광복이죠. 우리나라의 광복. 근데 그런 광복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제강점기를 좀 한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가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에 그럼 이 일제강점기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910년대랑 1920년대, 1930에서 40년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910년대 있고, 이거 아마 어떻게 나누시는지는 제가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자, 어쨌든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에 일제의 이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써가지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이 무단 통치기에 이 무자 있죠. 이 무자가 중요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무자. 무단 통치의 무자는 무력으로 찍어 눌렀다. 무력으로 여기 조선이 있으면 완전 이게 찍어 누른 거죠. 무력으로. 자, 그래서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는 이제 헌병 경찰제라든지
제가 아직 이거 처음 써봐서 정도 들었다. 자, 헌병 경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태형령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자, 이 조선 태형령이 뭐냐면 그 조선인에 한해서,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 이 조선인에 한해서 이제 재판을 하지 않고 그 태형이 뭐예요? 몽둥이 갖고 이렇게 막 때리는 거잖아. 이렇게 막 몽둥이 갖고 이제 곤장을 칠 수 있다. 재판하지 않고 조선인에 한해서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무력으로 찌르고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칼찬 교사가 등장했다, 학교에. 이제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하셨죠. 자, 일단 이렇게 1910년대 이 무단 통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계기가 있는데, 자, 어떤 계기냐면, 자, 이때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터지죠. 3.1운동, 기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3.1운동, 즉 기미 독립운동이 이때 벌어집니다. 1919년. 이거 연도는 알고 계세요? 이거는 원래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역사 공부하시면서 이 3.1운동에 대한 연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때가 기미년입니다. 자, 어쨌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20년대부터 통치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자, 그 문화 통치가 뭐냐면 좀 한마디로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주냐면 일단은 원래 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적어볼게요. 헌병이라고만 쓸게요. 헌병경찰제, 그리고 조선 태형령은 뭐 그다음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헌병경찰제랑 이제 언론, 그리고 이제 교육, 이제 이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뀌어요. 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학교 수가 증가하죠. 학교 수는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 약간 뭔가를 좀 조선한테 해준 것 같잖아. 자,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이제 경찰도 좀 풀어줬겠다. 언론에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풀어주고, 이제 한국어신문. 여기 또 하나 더 해야겠네. 한국어신문. 자, 한국어신문이 이때부터 허용이 되게 됩니다. 또 한국어신문도 허용이 돼가지고 이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은 이제 교육 면에서는 또 학교가 막 많아졌겠다. 이제 학교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완전히 기만이죠. 민족을 기만한 거죠. 자, 사실 본질은 어떠냐면, 근데 경찰 수는 늘어나게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언론을, 우리 군사정보 할 때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언론을 검열해요. 그 다음에 기사 지 맘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삭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선인 학생은 크게 늘지 않아요. 여기선. 그리고 고등교육 있죠. 대학교. 그리고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술교육,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화 통치가 끝났고, 근데 1930년에서 40년대, 그리고 맞다. 1920년대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 되게 중요한 것이 들어서게 되죠. 어떤 기관이 들어섰는데, 어떤 기관이냐면 이때 뭐가 들어서게 되냐?
뭐죠? 이거 대한민국. 제가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임시정부.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시정부는 처음에 이제 상하이에 들어서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일제 그 감시와 탄압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처음에 상하이에 들어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계속 이동하다가 1930년대 40년대 와서는 이제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 대공황이라는 게 터져요. 대공황이야. 그럼 물자가 어떻게 돼? 물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침략 전쟁을 해. 자, 그 제2차 세계대전도 사실 이 맥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공황 때문에 침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침략 전쟁을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군수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군수 물자를.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갖고 오겠지. 당연히 여기서 갖고 오겠죠. 한반도.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 통치 방법은 우리가 이제 파란색으로 씁시다. 민족 말살 통치. 자, 이때 통치 방법을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자, 이 민족 말살 통치에 이제 어떤 법, 그러니까 이때 막 한국 신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있어요. 이 국가 총동원법이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총동원한다고 말 그대로. 완전 총동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막 이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물적 수탈과 인적 수탈이 있습니다. 자, 물적 수탈은 뭐 공출 그런 거 있죠. 그 노크를 갖고 가고 하는 거. 인적 수탈은 이제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나뉘게 됩니다. 아, 잠깐만. 노크 터졌어. 자, 위안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낫지. 자, 징용과 이제 위안부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나 이 징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게 작년 들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일제강점기의 이 징용은 이제 책임을 이제 일본에 물어야 한다. 자, 그래서 한 1억 엔이었나? 그 정도 이제 배상하라고 일본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 시국 맨날 뭐 어디 일본에 가겠다고 하면 뭐 이 시국에 맨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막 일본 불매운동까지 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강제 징용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일본은 회피하고 우리는 계속 웃고 있고, 자, 이 징용에서 이게 다 이제 유래가 된 거죠. 자, 이걸 빨리 이제 책임을 일본도 이제 져야 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안부도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할머니들께서 다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발뺌하고 있잖아. 빡빡 우기고 있잖아요. 자,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제 계속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위안부 문제로 빨리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사설이 길어졌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물적, 인적 수탈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1930년대, 40년대, 정확히는 이제 45년까지입니다. 왜 45년까지냐?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일본이 이제 미국의 원폭 투하로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45년, 그러니까
이 대공황으로 임한 침략 때문에 이 민족 말살 통치를 겪다가 45년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독립이기도 했죠. 그 이유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 수립의 이제 배경, 즉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